오늘 소개할 미스터리 소설은 독특한 경력의 작가만큼이나 새로운 형식으로 매력을 자아내는 작품입니다. 인터뷰 진행자와 인터뷰어가 대담 중에 내심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사르의 대담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6개의 대담 중에 펼쳐지는 인물들의 가식적인 모습과 그 속에 감추어진 신랄한 진실, 그리고 웃는 얼굴 뒤에서 모의하는 음험하고 살벌한 살인계획과 그 실현 과정에서 벌어지는 반전이 독서에 재미를 더합니다. 작가와 두뇌 싸움을 즐기며 새로운 형식의 미스터리 스릴러를 반기는 독자라면 아주 흥미로운 기회가 될 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을 쓴 작가 후지사키 쇼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그맨 출신입니다. 6년 동안 개그맨 생활을 마친 후에 평생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문학상에 응모한 끝에 2014년 신의 숨겨진 얼굴로 문학대상을 수상하며 꿈을 이뤘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본에서도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이기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유명인들이라면 수많은 인터뷰를 피할 수가 없죠. 그들의 인터뷰를 보노라면 참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때로는 싫어도 좋은 척하며 인터뷰를 해야 하는 스타들을 보면 유명한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싶습니다. 인터뷰하는 동안 그들의 생글생글 웃는 얼굴과는 달리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죠. 작가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인터뷰에 가려진 인터뷰어들의 겉과 속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 간에 얽힌 관계와 사건을 조명해가는 거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나 내면의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이 작품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의 유일한 흠으로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처럼 내면이 삐뚤어지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아주 기발한 결말은 좋았지만 결말을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앞뒤를 맞추다 보니까 전지적인 작가의 손으로 억지로 짜맞춘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 부분만 납득할 수 있다면 과도해 보이는 설정은 오히려 몰입을 유도하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르의 대담은 6개의 인터뷰와 결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모두 같아 보이지만 4개의 인터뷰와 뒤에 이어지는 2개의 인터뷰는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4개 인터뷰는 빌드업을 통한 복선을 담당하고 2개 인터뷰는 반전과 결말을 맡고 있죠. 인터뷰는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하지만 속내가 드러나면서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흉흉한 악의가 드러납니다. 인터뷰어들의 복잡한 관계를 잘 정돈해야만 사건의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번째 인터뷰는 반전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흐름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 부분에만 4개의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 반전은 인터뷰가 진짜가 아니라는 점, 두 번째, 세 번째 반전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이 속고 속이는 머리싸움 과정이라는 점, 마지막 4번째 반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말로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인 월간 엔터테인먼트 붐에는 여배우 이데 나스키와 인기 작가 야마나카 레이코가 등장합니다. 나스키가 미스터리 작가니까 사람을 한두 명 죽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농담을 던지자 그 말을 들은 레이코는 내심 경악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자신을 떠난 연하의 애인과 친구를 독살했거든요. 레이코 역시 나스키의 배역을 언급하며 실제로 못된 남자를 만난 경험이 있지 않느냐고 반격합니다. 나스키 역시 내심 작가의 눈썰미는 예리하다고 감탄하죠. 그녀의 첫사랑은 미성년자였던 그녀를 건드렸고 두 번째 남자인 히로야 역시 마약 중독으로 돈을 모두 탕진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스키의 첫사랑 이와시타가 레이코가 독살한 연하인이고 나스키가 죽인 두 번째 애인 히로야는 레이코가 오래전 헤어진 친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만 봐도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심상치 않을 거라는 예감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인터뷰인 스포티 황금 연휴 특대호에는 축구 국가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우에다 료헤이와 미즈사와 유스케 두 선수가 등장합니다. 나이 차이가 서로 나지만 최고의 파트너로 보였던 두 선수 역시
내심으로는 서로를 깔보고 증오하며 파멸시키려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우에다는 미즈사와가 자신의 선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부상을 유발할 시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반격을 시도한 끝에 미즈사와를 축구계에서 몰아내고 마침내 자살하게 만들죠. 미즈사와 역시 우에다의 하반신을 마비시켜 프로축구 선수로서의 생명을 끝내고 맙니다. 두 사람 모두 주어진 재능은 충분한데도 엉뚱한 곳에 정력을 허비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셈입니다. 세 번째 인터뷰인 월간 히트메이커에는 신의 혼성 록밴드 SML 멤버들이 등장합니다. 데뷔 5년 만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 밴드 멤버들은 서로를 아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 해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홍일점 보컬인 시오리가 있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시오리는 행복이 사라질까 두려운 나머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집착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목에 이상이 생겨서 가수로 활동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게 되자 정상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네 번째 인터뷰인 텔레비전 마니아 대담에는 인기 드라마에 출연 중인 인기 남자 배우 오타게, 신인 여배우 에모토, 베테랑 중년 배우 도몬이 출연합니다. 오타케는 인기를 이용해서 수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 후 차버리는 바람둥이입니다. 도몬은 사실 에모토의 친아버지로 에모토가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같았기에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에모토의 엄마가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사라져서 10년 이상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에모토는 청순한 외모와는 정반대의 악녀였습니다. 친엄마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터뷰에 등장했던 축구선수 미즈사와에게 금지 약물을 먹여서 도핑 테스트에 적발되도록 한 후 자살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스타가 된 후에 오타케와 사귀지만 그의 핸드폰에 저장된 여자들의 사진을 보고 오타케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과정에 친하게 지냈던 이데나스키를 오타케와 동반 자살한 것처럼 꾸민 후 연예계를 은퇴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인터뷰는 다른 인터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니가와 마이코라는 프리랜서 기자가 인터뷰한 유명인들이 모두 의문의 사건을 겪거나 죽게 되자 의심을 품은 주간지 기자 사카가미가 다니가와를 만나서 그 이유를 묻는 인터뷰인데요. 사카가미의 의심은 사실 대부분 맞았지만 증거가 없이 인터뷰한 결과 알맹이 없는 기사가 돼서 퇴짜를 맞습니다. 다니가와는 인터뷰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일부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었고 범인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생긴 문제에 천착한 나머지 얼떨결에 범죄에 가담하게 되죠.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결국 혼자인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한 나머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터뷰는 미디어 믹스 스페셜 대담은 다니가와 마이코가 주재하고 첫 번째 인터뷰에 등장한 야마나카 레이코와 마나가 히비키 다스오가 출연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터뷰를 마치고 죽은 다니가와 마이코가 어떻게 인터뷰를 진행하는지 이게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사실은 이 작품의 중요한 반전 포인트이므로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쇼 작가의 기발한 발상이 빛을 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사실은 누군가의 기획으로 성사되었다는 점인데요. 인터뷰하는 이유가 사실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아들 히로야의 복수를 하려는 야마나카의 계획은 독자가 보기에도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의 요인이 개입하거든요. 이 과정도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작품 속 연예계와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묘사는 작가 자신이 단연간 연예계 경험을 해보았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금 국내에서 노출되는 연예계 스캔들을 보면 이 정도로 아주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4개 인터뷰가 지루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고집한 이유는 결국 6번째 인터뷰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야 라고 놀라는 순간 다시 뒤집어지고 또 그 반전도 다시 뒤집는 최후의 한 방이 있거든요. 다 읽고 나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반전을 자주 사용할 경우에 설정이나 복선이 허술하면 반감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가 중반까지 시간과 공을 들인 덕분에 그런 점들이 없습니다. 빌드업하면서 인내한 가치와 보람이 있는 거죠. 완성도 높은 미스터리 스릴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후속작이 무척 기대가 되고요. 스릴러 팬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